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 지음, 박선용, 정지연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멘토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전하는 52편의 인생 수업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진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 애쓴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방식, 초점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끈질기게 매달리지 말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구심이 들 때마다 뻔히 보이는 곳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감수나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바깥에 대해 숙고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주어진 환경이 좀 더 나았더라면 이렇게요. 모든 게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분명 얻을 수 있습니다. 수저는 이에 대해서 이처럼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는가 하고요. 글을 잘 쓰는 데는 재능과 작문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철학을 문장들 속에 풀어놓을 수 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편집자다. 수전의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인 지혜를 생산합니다. 탁월한 결과를 얻으려면 결과에 상관없이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배운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한결 수입의 시기를 견디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닌 모호한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명료하게 나누고 그에 따른 계획들을 세워보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일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탁월해야 합니다. 최고가 되는 첫 번째 걸음으로 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폭넓게 사유하고 강력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 최고가 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근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요. 그는 탁월함은 5분 안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5분 내에 입증할 수 없다면 그저 막연한 꿈을 꾸는 공상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탁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눴음에도 그가 뛰어난 사람인지 여부가 가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선택이 있고 쉬운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쉬운 선택이 있고 어려운 인생이 있습니다. 손쉬운 선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손쉬운 선택은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뜻밖의 행운과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결연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굳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를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풍요한 존재로 만듭니다. 반면에 쉬운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면서 안락하고 즐거운 일에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게 만듭니다. 예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한다. 더 어려운 선택과 더 쉬운 선택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힘든 선택일수록 인생은 더 쉬워지고 쉬운 선택을 할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애덤 로빈스는 삶의 모든 지혜가 단순화 작업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10가지를 한두 가지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골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진다. 눈알이 핑핑 돌 정도로 빨라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성공은 늘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느냐의 게임인데 빠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하다라고요. 어떻게 해야 무거운 삶을 가볍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요? 애덤은 먼저 타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세상이 바뀔 뿐 아니라 즐거워집니다. 나는 복잡하게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아이디어를 짜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창의적인 일들에서 점점 멀어졌다.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혼자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가 아니었다. 지금껏 혼자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해나가면 충분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더 큰 독창성과 더 큰 새로움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내 안에 갇힌 나의 모습으로 쪼그라들 터였다. 복잡하다는 것은 뭔가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뜻이다. 마침내 깨달았다. 복잡함을 해결하려면 복잡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삶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방법을 찾느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우연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팀은 말합니다. 행복한 우연을 만나려면 행복한 일을 하면서 적절한 순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배웠다. 힘겨울 때마다 찾아가는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저절로 물이 올랐다가 이울게 내버려 두어라. 의지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을 삶의 철칙으로 삼아 살아간다. 중요한 일에 공을 들이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다면 이를 가지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행복한 우연들이 당신을 만나러 찾아올 것이다 라고요. 큰 사냥꾼은 늘 숨죽여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야만 더 큰 사냥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사라가 학생들에게 즐겨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훼손되거나 평가절하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내 경우에는 아침에 5분 동안 일기를 쓰고 30분간 초월 명상하는 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아침 의식은 내 삶의 소중한 활력소다. 일을 하고 나면 그날 하루 몰려올 다른 실패들을 넉넉히 감당할 자신감이 생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인생이 쉽게 풀립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의 최선입니다. 줄리아는 설명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두 개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다. 직장에 남는 것이 좋을지,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지금처럼 계속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게 좋을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게 좋을지, 대학 진학이 좋을지. 경제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국 둘 다 똑같은 기대의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력해진다. 반면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서로 동등한 기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프레임을 전환하면 우리의 행동은 자유로워진다. 한마디로 말해 무엇을 선택하든 좋은 선택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후회합니다. 그 후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 실체가 없고 따라서 그 후회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의 판단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그것이 곧 나의 최선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메시지를 평생 기억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일가견을 이룬 사람, 최고의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고 부드럽고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5단계가 있습니다. 1. 가치와 의미가 있는 도전을 선택한다. 2. 올바른 길과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는 스승을 찾는다. 3. 부지런히 연습한다. 핵심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능력 수준으로 조금씩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4. 고지를 사랑하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혼신의 힘을 다해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높은 곳을 사랑하라.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은 먼 길이 있어야만 마지막 순간에 스릴 넘치는 도약과 비상이 나타나면서 가치 있는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먼 길을 걸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행동이 습관으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음을 의심치 마라. 훌륭한 연습 원칙을 따르는 한 배움은 세포 속에서도 계속됨을 신뢰하라. 5. 경지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진정한 마스터에게는 경지란 없다. 언제나 더 배우고
더 연습해야 할 기술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는 매력적인 일을 하면 그런 노력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매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86,400초를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